계속 두 번째 강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권력의 기본적인 속성. 자, 교재 295쪽부터 298쪽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권력관계라고 제가 아마 강의 보조자료에 써놨을 거예요. 이 부분인데, 권력은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자, 제가 만약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1명이든지 100명이든지 1000명이든지 또는 대한민국 5천만 명이든지 상대방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자,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내 앞에 있어요. 나와의 1대1 관계도 있지만 저를 포함한 5천만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람이 5천만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상호작용이라는 거. 권력은 상호작용성. 흔히 말해서 상대방이 없으면 이거는 권력은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거. 자, 그리고 서로의 입장이 불평등 또는 불균형할 때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우리 연구 대상 중에서 개인이 있고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요.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자, 아빠와 엄마와 여러분, 저는 외동아들입니다. 자, 저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저 다섯 명이 한 가족을 이루고 어릴 때부터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까지 5명이 계속 같이 살아왔었어요. 자, 그런데 이 가족 간에도 권력 관계가 분명히 존재해요. 자,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만, 자, 불과 한 15년, 20년 전까지, 자, 그 가정의 경제권은, 자, 여자가 갖는다. 자, 지금 시대하고 좀 안 맞는 예입니다. 여자가 갖는다. 자, 이러면 경제에 관련된, 돈에 관련된 그 가정의 권력은, 자, 예를 들어서 저희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저희 집 같으면 저희 엄마한테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거, 무엇을 야, 이거 하지 마! 해! 라고 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또 아빠한테 있어요. 자, 이게 권력관계 개념이에요. 왜냐면은, 자, 부모와 자녀와 조부모, 이게 전부 다 상대가 있을 뿐더러 서로의 입장이 불균형해요. 자, 경제권, 경제에 관련된, 씀씀이에 관련된 어떤 권한, 결정권, 그리고 의사결정권, 그리고 고등학교 만약에 3학년이라고 한다면은 모든 권력은 고등학교 3학년인 그 자녀가 가질 수도 있어요. 나 이거 꼭 필요해. 빨리 해줘. 그럼 보통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엄마 아빠가 해줘야 되잖아요. 해주는 척까지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과연 권력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가족 간에도 권력의 불균형성이 심하게 나타나요. 자,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이상한데 왜 가족을 권력 관계를 왜 해석을 할까? 왜 교수님이 가족 관계를 권력으로 해석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 옛날 우리 동서양 드라마를 보면은, 영화를 보면은 왕이라는 지위를 놓고 첫째 동생, 둘째 동생, 셋째 동생 해가지고 막 이렇게 치열하게 형제끼리도 갈등을 하잖아요. 그걸 보시면 돼요. 그것도 어차피 가족, 혈연, 친척 간의 갈등이거든요. 그 내에서의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권력은 상호작용성, 그리고 불평등 또는 불균형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내 뜻대로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 뜻에 맞춰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타인의 뜻대로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서로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기업에서도 이거는 많이 일어나죠. 자, 일반적으로 고용주, 그 다음에 구성원, 우리 사원들, 종업원들, 이렇게 되면은, 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고용하고 급여를 주고, 이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 생긴다고 하면은, 고용주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서로의 이해관계의 차이, 특히 급여를 주는 입장, 급여를 받는 입장에 이건 엄청난 이해관계거든요. 이 이해관계의 차이에 따라서 권력이 발생한다는 점. 자, 그리고 이제 정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정부는 강제성,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직전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선별진료소로 가서 자발적으로 검사받지 않으면, 자, 나중에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겠다. 강제력이요.
개인의 경제적인 어떤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일정한 부분을 정부가 강제로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벌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요. 그런데 또 어떤 얘기를 하죠? 자, 신변 보장을 다 하고 비밀, 자, 그 사람의 개인의 정보 보호를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너무 밀어붙이면, 자, 정부 입장에서 너무 밀어붙이면 반발이 나올 수 있고, 특히 더 불안감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신변 보호 또는 정보를 보호해주겠다는 이 양쪽의 수단을 동원하는 거죠. 이게 바로 권력이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자, 완전히 강제로 근데 권력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여러 가지 정당한 이유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국민 그 브리핑 같은 거 할 때 보면요. 무슨 사유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자, 무슨 사유 때문에 운영을 중단하겠습니다. 정당성이에요, 이거는. 만약에 이런 얘기 없이 그냥 갑자기 강제 조치, 자, 영업장 문 닫으십시오. 이러면 영업장 문 닫아. 안 닫으면 우리가 다, 자, 행정벌을, 자, 집행한다. 여러분이 저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행정 집행을 당하면 사실상 영업을 못 해요. 그냥 사업을 접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그 굉장히 많은 법률과 명령, 시행령이 그 일괄적으로 뭘 할 수 있다, 못 한다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나라에 속하거든요. 자, 이런 경우는 만약에 갑자기 그냥 뭐 영업하지 마시오 이러면은 반발이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당연히 정부도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지만 반발에 부딪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어떤 정부도 국민들의 반발에는 부딪히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정당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쓰죠. 자, 대변인 등등 어떤 걸 통해서, 자, 취지를 설명하고,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러니까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나간단 말이에요. 정당성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는 제재할 수 있고, 중단시킬 수 있고, 못하게 하고, 규제. 여기 행정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규제할 거냐, 규제를 풀어버릴 거냐, 규제하지 않을 거냐 얘기거든요. 이거는 철저하게 제재해야 하는 거예요, 제재. 그리고 처벌, 자, 벌금, 또는, 자, 징역형, 금고, 자, 그 구치소나 교도소에 그 사람의 자유를 일정하게 박탈시키는 힘이에요. 강제력입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한테 할 수는 없잖아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신체의 자유를, 자,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진 권력을 가진 집단은 정부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야, 네가 나를 뭔데 가둬? 네가 나를 뭔데 가두냐? 이렇게 얘기하면 없잖아요. 어떤 권력의 바탕, 정당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현재는요. 네가 무슨 법에 근거해서 법에 네가 위법 또는 불법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너는 처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참 이 권력이 얘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으면서도 굉장히 냉정하고 좀 칼 같은 날카로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그런 좀 느낌을 가지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